대선 후보들의 자영업 공약 꼼꼼히 뜯어보겠습니다. 양강, 민주당과 국민의힘 자영업 소상공인 관련해서 이건 하겠다 공언한 거 좀 정리를 우리 노 기자가 해주시겠어요? 네, 뭐 크게 세 가지였는데요. 네. 일단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을 확실히 보상하겠다. 80% 정도였던 손실보상금을 뭐 온전히 100% 보상하겠다라고 한 후보도 있었고요. 네. 이제 소급 적용하겠다. 이제 작년 3분기까지만 됐었는데 그 이전에도 보상을 다 하겠다 했고, 또 이제 소상공인들의 채무, 그 이제 정부에서 좀 저리로 대출해준 것들의 일부를 탕감해주겠다. 부실채권을 정부가 매입해주겠다고 했고, 감염병 같은 재난 기간에 앞으로는 이제 임대료 분담제를 시행해서 정부가 한 3분의 1이나 뭐 어느 정도 한 25%를 후보에 따라 다르지만 분담을 해주고 임대인에게도 어느 정도 부담을 지우겠다. 이렇게는 공통적으로 공약을 했습니다. 세 가지 소상공인 손실 확실히 보상하겠다. 채무 조정, 임대료 분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공통적이었다. 자, 좀 다른 것들 어떤 걸 꼽아주시겠습니까? 네, 먼저 더불어민주당부터 말씀드리면 소상공인과 자영업을 전담하는 차관을 신설하겠다. 그리고 한국형 PPP 제도를 도입하겠다. 이제 대출을 해준 금액에서 임대료나 인건비, 공과금 낸 그런 고정비로 지출한 거는 이제 상환을 감면해주겠다는 거고요. 지역 화폐를 확대하겠다. 이재명 후보의 그 트레이드 마크죠. 그리고 공공 배달 앱을 전국으로 확장하겠다. 지금 경기도에 있는 배달 특급 같은 거를 소공인에 대해서 전용 전기요금제를 도입하겠다는 게 좀 눈에 띄었고요. 소공인, 소상인이 아니라. 네, 또 뭐 임차 상인의 단체 협상권을 보장하겠다. 지역별 특화 상권을 조성하겠다. 또 각 지역별 골목 상권을 전담하는 지원기관을 설립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좀 두드러졌습니다. 그렇군요. 총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 이제 지역 카페를 트렌드로 해서 제시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경기도 같이 인구가 많거나 수도권처럼 이제 인구가 많은 곳에서는 이게 실효성이 있다고 봅니다. 근데 전국으로 확대가 될 경우에는 이게 사실상 모든 소상공인들을 다 대변할 수 없고요. 지역별로 인구가 적은데 는 사실상 쇠퇴가 되는 거죠, 오히려. 그러니까 지역색이 더 강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 성남시라든가 경기도에서는 정책으로는 바람직하지만 전국으로 지역 카페가 확대되면 우리 지역에서만 소비하는 거, 우리 지역에서만 사고 다른 지역으로 안 가는 거, 그러면 수도권에 밀집되어 있는 인구들이 지방으로 가지 않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한 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역별 부익부 빈익빈이 오히려 심화될 수 있다. 네, 그렇죠. 사실상 되풀이 되고 있다. 전통시장 지원 사업이 그러니까 뭐 전통시장이나 현대화 사업에 집중되고 있는데 그걸 재탕하고 있다. 좀 양쪽 다 이게 정책이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 교수님 얘기는 과거하고 크게 다른 것 같지는 않다. 네, 뭐 총평하자면. 네, 그렇죠. 네. 그런 말씀이시네요. 노 기자는 어떤 의견이에요? 여당 그 공약과 관련해서. 저도 뭐 교수님 의견에 이제 총체적으로는 동의를 하고요. 정말 재탕을 한 부분들이 있다. 근데 이제 자영업의 환경이 참 많이 기술 집약적으로 이렇게 변하고 있는데 그래서 과거의 정책들이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좀 이제 실효성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다. 이제는 좀 정책에도 어떤 상상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었고요. 그런데 이제 좀 새로웠던 부분들은 소상공인의 전담 차관을 신설하겠다. 그 부분은 지금 최저임금을 그 협상할 때도 이제 노동자 측의 소상공인 대변하는 사람이 이제 한 명 새로 들어가게 됐거든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좀 소상공인을 대변하는 제도적인 게 좀 강화된 거는 어떤 선언적으로나마 의미는 있어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지금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대변할 만한 차관, 고위 관료가 없었던 셈인가요? 네, 청와대에서도 이번 문재인 정부에서 자영업 비서관이 새로 신설이 됐죠. 그렇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초대 차관을 그럼 누가 맡을지가 관건이 되겠죠. 이제 청와대도 자영업 비서관을 이번에 신설은 했지만 좀 약간 민주당계 인사다라는 논란도 있었고 뭐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인상한 거에 대해서 오히려 정부의 입장을 지지하는 그래서 과연 소상공인을 대변했는가에 대한 물음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한국형 PPP를 도입하겠다라는 거는 저도 뭐 성공회 가면서 계속 강조했던 부분이라서 코로나 초기부터 우리 노승욱 기자가 우리 자영업에 대한 지원이 너무 적다 그러면서 미국의 사례를 많이 들어주셨죠. 그 부분은 반가웠는데 근데 이제 임대료 분담제를 또 같이 공약을 했거든요. 그러면 약간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공공 배달 앱을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라는 거는 정부가 시장의 플레이어로 참여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자제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독과점 체제인 배달의 경쟁을 새로운 시장 참여자를 유도를 한다든지 이렇게 경쟁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어땠을까 싶었습니다. 국민의힘이 좀
차별화된 공약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국민의힘은 대통령 직속 코로나 긴급구조 특별본부를 설치하겠다. 예. 그리고 코로나 극복 및 회복 지원 특별회계를 한시적으로 운영하겠다. 예. 그리고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좀 더 이제 과학적으로 연구해서 실시하는 기구를 설치하겠다. 예. 이제 전통 시장에 대한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겠다. 뭐 유튜브 같은 SNS 홍보라든지 라이브 커머스 지원, 중소 여행사 같은 관광업계에 대한 손실 보상을 지금은 적용되지 않고 있는데 예. 이것도 이제 적용을 시키겠다. 뭐 이런 내용들이 좀 두드러졌습니다. 조 교수님은 그 국민의힘 공약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기존의 틀에서 박힌 전통시장과 골목시장 정책에서 예. 디지털화 정도가 좀 추가된 부분이 있고요. 예.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부분에서는 거의 그 장기적인 관점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공통점은 뭐냐면 예. 사실상 정부가 모든 걸 다 하고 싶다는 거죠. 근데 사실상 우리나라는 정부, 그다음에 그 청와대, 그다음에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가 있다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역할이 좀 분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영업과 소상공인 지원이나 혹은 경쟁력 강화에는 오히려 지방자치단체의 목소리가 더 커져야 된다. 네, 그렇죠. 지역에 특화돼야 되니까. 네, 그렇죠. 예.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 네, 그래서 정부의 역할은 예산을 짜주고 그다음에 기획을 해주고 그거에 대해서 집행을 지자체가 해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단계가 여러 단계가 있고 정부에서 관여하는 부처도 많다 보니까 중복된 예산이 마저 계속 반영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노수욱 기자는 윤석열 후보 측 자영업자 소상공인 정책이나 공약 어떻게 보세요? 네, 뭐 계속 논란이 됐던 건데 예. 이제 50조 원 이상 재정 자금을 확보해서 손실 보상하겠다 했는데 이 재원 마련에 대한 언급은 없었고 예. 이 자영업자에 대해서 이제 심리 치료를 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대화봇 같은 디지털 심리 치료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는데 로봇으로 심리 치료를 한다는 게 좀 이렇게 와닿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임대인의 임대료 삭감분을 정부가 일정 부분 3분의 1을 지원하고 예. 그리고 3분의 1은 임대인이 부담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코로나가 종식되고 나서는 새 공제로 임대인 부담분을 정부가 다 이렇게 메꿔주겠다고 했거든요.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세금으로 너무 그 지원하는 거에 대한 논란도 좀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해서 어떤 공약 내놨습니까? 네, 큰 틀에서는 뭐 더불어민주당하고 비슷했는데 조금 더 온도차는 있었습니다. 그래. 이제 골목 활성화 3법이라고 이제 전통시장 외에 이제 골목과 상점가도 지원을 하겠다. 그리고 지역 사랑 상품권 이런 지역 화폐도 이제 늘리겠다. 그리고 공공 배달 앱을 더 확대하겠다. 그리고 이제 복합 쇼핑몰 규제도 강화하고 또 이게 좀 차별화가 됐는데 가맹점과 대리점에 대한 최저 이익 보장제를 도입하겠다. 그리고 어떤 건물이 철거되거나 재건축될 때 기존의 임차인한테 우선 입주권 또는 퇴거 보상금을 지급을 보장하겠다. 그동안 갈등의 씨앗이 되어왔던 거죠. 네. 그리고 자영업자 대상 소액 단기대출 전문기관을 신설하겠다. 자영업자 사회안전망, 뭐 고용보험료랄지 산재보험을 더 강화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조 교수님 보시기에 심상정 후보 공약은 어떻습니까? 네, 일단 골목상권 활성화 3법 같은 경우는 현재 정부 추진 내용하고 거의 비슷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군요. 복합쇼핑몰 규제 강화 같은 경우에는 누구를 위한 규제인가를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상 소비자 우생, 경쟁관계 그리고 입점 상인들까지 고려를 해야 되는데요. 복합쇼핑몰 같은 경우에는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는 현상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갈 수 있는 공간이 많지 않은데 주말에 여행 갈 수 있는 곳 중에 하나거든요. 특히 코로나19 이후에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경쟁 관계가 사실상 여행 또는 여가 시설인데 이거를 골목 상권과 연결을 해가지고 규제한다는 부분에선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이고요.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대형마트의 휴일 규제가 평일로 갔거든요. 근데 서울은 일요일로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주민들이 경기도로 가는 거. 그래서 경기도의 정책은 서울 사람들 주말에 경기도로 오세요. 그래서 지금 이제 가장 그 코로나의 폐업률이 높은 곳이 서울인데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주 5일제 근무에 재택근무가 늘어나다 보니까 평일에도 영업이 안 되는데 주말에도 외곽으로 빠져나가다 보니까 오히려 영업이 안 되는. 그렇죠. 그러니까 정책 추진에 있어서 이게 경쟁 관계를 명확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러니까 복합 쇼핑몰은 골목상권 보호 차원에서 무조건 규제 강화하는 게 답이 아닐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죠. 네. 이제 가맹점의 대리점 같은 경우에는 최저이익 보상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가맹점이 대리점에 대한 보호가 그렇게 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이게 매출액이나 확장의 기조를 있다 보니까 강하지 않은데 제가 보기엔 ESG 측면에서 이게 강조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있고요.
네, 철거 및 재건 시 임차인에게는 우선권에 대해서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좀 부여하는 거에 대해서 저도 좀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노승욱 기자는 우리 심상정 후보 공약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확실히 공공성을 강조하는 내용들이 많았는데 민간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민간이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대표적인 게 소액 단기 대출 전문기관을 신설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민간에서도 지금 뭐 예를 들어 중금리 대출을 하겠다고 했던 인터넷 은행들이 제대로 그게 안 되고 있죠. 그게 중금리 대출을 해본 경험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 분석 모델이 부족해서거든요. 자영업자에 대한 소액 대출도 맞춤형 그 분석 모델을 가진 곳이 민간에서도 많지가 않습니다. 자영업자가 어느 정도 위험을 가지고 있는지 대출 안 갚을 가능성 얼마나 되는지 모르죠. 뭐. 적정 금리가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산출해야지 지속 가능할 텐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부가 과연 잘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런 걸 잘하는 기업들에 대한 규제를 이렇게 뭐 풀어주고 지원을 해주는 게 맞지 않을까 싶었고요. 그리고 가맹점 대리점에 대한 최저 이익을 보장하겠다라는 거는 일단 구체적인 액수나 뭐 어디까지 지원을 할지 보장을 할지 그리고 얼마나 보장을 할지 이런 기간들이 좀 구체적으로 제시가 됐어야 됐다 싶은데 예를 들어 지금 편의점은 부분적으로 도입이 됐는데 5년 계약 기간 중에 지금 1년만 적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반의 반도 지금 보장이 안 되고 있는 거고 오히려 이게 약간 미끼 상품 역할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보장을 해주니까 좀 마음 놓고 창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가 4년 동안 이제 고생하는 이런 오히려 그래서 보장을 과연 어디까지 할 수 있을지 그게 사회적 합의가 가능할지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수치나 이런 게 필요했을 것 같고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도 지금 뭐 민주당이 전국민 고용보험 의무화에서 좀 연장선인 것 같은데 자영업자는 스스로를 고용하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스스로를 또 실직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기준 마련, 도덕적 해이 또 그로 인한 고용보험률이 상승했을 때 어떤 그 고용보험 기금에 대한 고갈 문제랄지 다른 분들이 같이 분담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좀 구체적인 로드맵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네네, 노 기자. 그 자영업자 구조 조정도 더 필요한 것 같은데요. 일단 강제 구조 조정이 됐죠. 코로나 2년 동안 공실도 많이 늘었고 그래서 경제활동 인구 대비 자영업자 비중이 25%에서 20% 가까이 줄었는데 선진국에 비하면 아직도 한 2배 가까이 높은 수준이거든요.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고양이 목에 방울 당긴 것 같아요. 연금개혁처럼 참 인기 없는 정책이죠. 그렇죠. 기존의 자영업자들을 퇴출하는 내용이다 보니까. 적어도 우리가 본 3명의 유력 후보 정책 가운데는 자영업자 구조조정 얘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내용은 없었고요. 오히려 이제 재창업을 지원하겠다. 그래서 지금 정부도 이제 소진공에서 1,000억 원의 예산으로 재창업 제도전을 장려금을 주고 있거든요. 그렇죠. 제도전 재창업했을 때 50만 원씩 20만 명한테 주겠다. 근데 참 50만 원으로 어떻게 재창업에 대한 책임 및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재취업을 유도하는 정책들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구조조정 얘기가 없어서 저희가 질문을 드린 거고. 배달앱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게 그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가장 큰 차이점이 있는데요. 온라인 같은 경우에는 독점이 가격의 인상을 가져옵니다. 그렇죠. 오프라인 같은 경우에는 독점이 가격의 인하를 가져와요. 그러니까 박리담회를 하는 게 오프라인의 전략이고요. 온라인 같은 경우에는 플랫폼 비즈니스에서 화면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에선 독점을 가져오는 현상이 있는 거죠. 그렇죠. 자, 노승욱 기자, 그 소상공인 자영업 정책 늘 현장에서 취재해 오시는 분이니까 이건 좀 정책에 반영됐으면 했는데 없더라 하는 제안 같은 건 없습니까? 일단 그 자영업자에 대한 구조조정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추가적으로 더 진행돼야 된다는 게 노승욱 기자 입장인데 이게 없다. 또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그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제 소유와 경영을 좀 분리하는 정책이 필요하겠다. 아파트에도 이제 관리소장과 그 입주자 대표가 있듯이 그 기구를 들어주셨죠. 그래서 서로 이렇게 좀 견제를 할 수 있도록. 과거에는 건물 현대화하고 주차장 마련하는 데 집중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실효성이 떨어졌는데 이제는 소유 경영을 전통시장에 좀 분리하면 어떠냐. 그리고 이제 앵커 테넌트를 좀 유치를 해서 그 집객력을 높이는 해서 자생력을 높이는 방향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조 교수께서는 이 공약이 없는데 이건 정말 필요하다 생각하시는 건? 단순히 기업 규모가 아니고요. 골목, 상권 또는 지역 단위의 정책을 추진하는 게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일단은 소상공인 정책이 소상인 경제부의 지자체의 경쟁력과 주거 만족과 연결되기 때문에 사실상 중앙부처에서의 예산 및 기획을 조정하고 지자체가 할 수 있도록 조직 개편도 좀 개편을 해야 되지 않나 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장 큰 문제점은 같은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 지자체에도 있고 소상공인진흥공단에도 있고
중소벤처기업부도 있고 다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막상 일은 지자체에서만 하고 있고요. 네.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한 조정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보고요. 예. 또 하나 뭐 많은 분들이 이미 지적해주고 계신데 1788번님이 나도 자영업자지만 어떻게 그만 마련해서 보상해 준다는 건지 솔직히 이해가 안 됩니다. 이런 문자 주셨는데 뭐 지원은 해야 될 테고 예산은 부족할 테고 아마 다음 정부에서도 누가 되든 간에 이런 문제는 거듭될 텐데 뭐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노 기자? 네, 제가 이번에 중기부 고위 관계자분을 만나서 들어봤는데 예. 지금도 이제 후보들은 계속 돈을 쓰겠다 했는데 기재부에서 반대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게 기재부의 나라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예. 기재부는 원래 예산을 아끼는 부서라고 해요. 그렇죠. 그래서 신규 예산을 편성받으려면 기재부에 일단 시범 사업을 해보고 그래서 성과평가 보고서를 제출을 해도 한 2-3개 정도만 정규 예산으로 편성이 될 정도로 그래서 관관 접대가 있는 유일한 부서가 그렇죠. 기재부다 할 정도로 파워가 센데 이런 이제 구조적인 상황에서 예. 정부 예산도 이제 화수분이 아니고 그래서 정부가 이게 다 직접 하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 같고요. 그래서 민간 자원을 활용을 하자. 예. 예를 들면 지금 자영업자들에 대한 대출 기관을 이제 전담 신설하겠다고 했는데 예. 이런 것들이 지금 규제만 풀으면 민간에서 할 수 있는 플레이어들이 많이 있거든요. 구체적인 게 이제 사모펀드가 지금 법인에는 투자를 하는데 개인에는 투자를 못하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자영업자는 개인들이잖아요. 그래서 자영업자에 대한 대출에 상품에 투자를 못하니까 조달금리가 높아지면서 조달금리가 기본 8%라고 해요. 그러니까 소상공인한테는 그 이상으로 고금리로 대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기관들이. 그래서 사모펀드도 자영업자 개인한테 대출을 해줄 수 있도록 외국은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민간 자본도 끌어들여서 자영업자 네. 지원에 쓸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정부는 그런 규제를 풀어주는 역할을 해야지 직접 하려고 할 필요가 없다. 예. 이 예산들을 그러면 어디서 마련할 거냐라고 후보들한테 물어보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예.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겠다고 하는데 생각보다 어려워요. 그거. 사실 민간이 할 수 있는 거를 정부가 하는 게 그게 불필요한 지출이거든요. 민간이 더 잘할 수 있는 것들인데. 우리 조춘환 교수께서도 다 정부가 하려고 하지만 특히 소상공인 정책과 관련해서는 그런 입장이신 거죠? 네. 그래서 2000년부터 지속된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이나 예. 이런 게 지속성이 낮은 이유가 정부가 1년, 2년 단위로 사업을 지원하다 보니까 예. 그다음에는 이제 정부 지원이 끊기면 바로 이제 추락하는 이런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민간 주도로 좀 가는 부분이 좋고요. 예. 아까처럼 얘기했지만 기획재정부에 또 예산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불필요하고 예.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죠. 정부에는 후방 지원 또는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데 예. 정부가 선수로 뛰고 있습니다. 더 정부에서는 관리 감독, 그걸 좀 강화하는 부분이 필요한데 너무 이렇게 직접 들어오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매경 이코노미 노승욱 기자, 조춘환 경기과학기술대 교수와 함께 소상공인 정책과 공약을 검증해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